안녕하세요. K-팝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 분석하는 K-컬처 타임즈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여 년간 K-컬처 비즈니스 현장을 지켜오신 이병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하입니다. K컬처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K-팝 팬들의 오랜 염원이죠. 과연 K-팝은 그래미 본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그래미 어워즈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뜨거운데요. 대표님 먼저 그래미가 왜 K-팝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 소식은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미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중적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음악적 성취, 예술성, 그리고 동료 뮤지션,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업계 전문가들의 투표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한마디로 아티스트가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인 셈이죠. K-팝이 진정한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계의 인정을 받는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가오는 2026년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의 주요 일정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후보 발표는 올해 2025년 11월 7일로 예정되어 있고 본 시상식은 2026년 2월 1일 LA의 크립토닷컴 어리나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고 전통 컨트리 앨범과 최고 앨범 커버 두 부문이 신설되는데 이는 그래미가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포용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팝의 도전사를 돌이켜보면 사실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025년 후보 발표 당시에도 외신에서 K-팝이 단 하나의 후보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특히 방탄소년단의 도전은 눈물겨웠습니다. 2019년 시상자로 처음 그래미에 입성했을 때 전 세계 팬들이 SNS에 해시태그 BTSX 그래미스를 올리며 응원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2020년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펼쳤고 마침내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My Universe, Yet to Come까지 여러 차례 후보에 오르면서 K-팝의 위상을 바꿔놓았죠. 본상 수상은 아직 없지만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네요. 사실 K-팝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미 트로피를 받은 한국인들은 이미 계시죠. 물론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께서 1993년에 이미 최고 오페라 녹음 부문에서 수상하셨고 레코딩 엔지니어 황병준님은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클래식 부문에서 두 번이나 수상하시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2020년 너스의 앨범으로 최고 랩 앨범 부문을 한국계 미국인 프로듀서 영인님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클래식과 힙합 씬에서 길을 닦아주신 겁니다. 이제는 K-팝 차례가 와야죠. 자, 그렇다면 2026년은 무엇이 다를까요? 올해 K-팝의 그래미 도전을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16명이 그래미 투표권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그래미는 결국 투표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 영향력이 생긴 거죠. 과거에는 그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안에서 문을 여는데 힘을 보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네요. 그럼 투표권을 가진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K-팝 후보들은 누가 있을지 제출 현황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올해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먼저 BTS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눈에 띕니다. 지인은 솔로 앨범 에코를 올해의 앨범에, 타이틀곡인 Don't Say You Love Me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등 주요 본상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이홉 역시 스윗 드림즈를 올해의 노래와 레코드에, RM은 메건 디 스탈리언과 함께한 네버 플레이를 올해의 레코드에 제출했죠. BTS 멤버들의 저력이 여전하군요. 다른 그룹들은 어떻습니까? 네, 신세대의 그룹들의 약진이 무섭습니다. 뉴진즈는 하우스 위트로, 세븐틴은 마이스트로로 출사표를 던졌고 북미에서 팬덤이 막강한 에이티즈와 스트레이키즈 역시 각각 골든 아워 파트 1과 칙축붐 등을 주요 부문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는 스페셜 앨범 홉과 타이틀곡 워킹 온 와터를 올해의 앨범, 레코드, 노래 등 핵심 부문에 모두 제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르세라핌, 블랙핑크 체니, 그리고 신인상에 도전하는 아일리까지 그야말로 총출동입니다. 라인업만 들어도 정말 쟁쟁하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K-팝이 글로벌 뮤직이라는 특정 장르 카테고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팝이라는 메인 부문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드에서도 K-팝의 영향력이 주요 카테고리에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을 정도죠. 이는 K-팝이 더 이상 외국의 특이한 음악이 아니라 글로벌 팝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레이블별 전략을 봐도 흥미롭습니다. 하이브는 적극적인 영어권 콜라보로, JYP는 현지화 프로젝트로, YG는 아티스트 개별 브랜딩으로 그래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엿보입니다. 많은 후보들 중에서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곡이 있죠. 바로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입니다. 롤링스톤에서 극찬을 했다고요? 네, 이건 이번 그래미 예측의 태풍의 눈입니다. 롤링스톤은 아파트를 올해의 레코드 유력 후보로 꼽는 것을 넘어 이 곡이 상을 받아야 한다, should win이라고까지 평했습니다. 단순히 중독성 있는 노래라서가 아닙니다. 감염성 있는 문화의 충돌이자 정교하게 설계된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프리코러스의 편곡과 녹음 방식은 거장의 솜씨, 마스터 스트로크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장의 솜씨하니 엄청난 평가네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의 차이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왜 레코드 부문에서 더 주목을 받는 건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올해 노래, 송 오브 디 이어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주는 상으로 멜로디와 가사, 즉 곡 자체의 뼈대를 평가합니다. 반면 올해의 레코드 오브 디 이어는 그 곡을 완성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가수, 프로듀서, 녹음 및 믹싱 엔지니어까지 포함되죠. 즉, 곡의 퍼포먼스와 프로덕션의 총체적인 예술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롤링스톤의 평가는 아파트가 단순히 곡이 좋은 것을 넘어 사운드 엔지니어링과 편곡, 프로듀싱의 완성도가 그래미의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은 치열하겠죠? 물론입니다. 롤링스톤은 켄드릭 라마와 스자의 루서를 유력 수상작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브리나 카펜터, 레이디 가가, 위켄드 같은 쟁쟁한 팝스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도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여 년간 K컬처의 성장과 도전을 지켜보신 전문가로서 이병화 대표님의 최종 전망은 어떻습니까? 2026년 2월 1일 우리는 K-팝의 그래미 본상 수상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1984년 그래미에서 8관왕에 올랐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그래미는 한 시대의 음악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그 역사에 K-팝이 기록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빌보드의 표현처럼 K-팝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글로벌 팝 서렵의 핵심, 코어 파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후보 지명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파트처럼 음악성으로 극찬받는 곡이 나왔고 BTS 멤버들을 필두로 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본상에 도전하고 있고 그래미 내부에 우리 편이 되어줄 투표권자들도 생겼습니다.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습니다. 물론 변수는 많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K-팝이 그래미 본상을 수상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뜁니다. K-팝이 그래미의 문을 활짝 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K컬처 타임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분석과 전망을 들려주신 이병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컬처 타임즈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컬처 타임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